안녕하십니까. 기사퍼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2016년 2회 대비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 소개 및 기출문제 분석, 그리고 예측까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3회 시험부터요, 기존의 이제 객관식 방식에서 이제 주관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객관식 방식일 경우에는 실기가 합격률이 한 60% 정도 나왔고요. 주관식으로 바뀌게 되면 10%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3회 시험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응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시험이. 그래서 2회 시험에서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2회 때는 어떻게 출제가 되겠다라는 예측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셔야만,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아주 중요합니다. 강의 잘 들으시고요. 제가 제시해 드리는 방향대로 학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배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점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이제 학습 설계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사, 산업기사 동일하고요. 100점 만점이고요. 60점 이상 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과락은 없어요. 필기 때는 과락이 있었잖아요. 그죠? 과락 없고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십시오. 자, 실기 때는 5개 과목으로 필기하고 동일한데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배점이 다릅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알고리즘은 30점이고요. 데이터베이스 실무 30점, 업무 프로세스 20점, 신기술 10점, 그리고 전산영어 10점이에요. 자, 다 합치면 100점이죠. 자, 과락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0점 받고요. 이거 2개 만점 받으면요, 합격입니다. 자, 그리고 부분 점수 있다는 얘기죠. 자, 부분 점수가 있다는 얘기는요, 배점 30점에서 예를 들어서 5문항이 출제가 된다. 그러면은 한 문항당 6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문항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6이 24점이 되는 거예요. 부분 점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점 30점에서 여러분들이 맞추시는 문항에 따라서 그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만일 6문항이 출제가 된다. 그럼 각 문항당 5점이 되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각 과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강의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 구하기 힘드실 거예요. 자, 정보처리 실기,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모든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사, 산업기사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들의 패턴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기사는요, 기사 기출 문제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안 나옵니다.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산업기사 기출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기출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데, 기사는 기사 기출 문제가,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렬이라든지 2차원 배열이라든지 진법 변환이 더 많이 출제가 되더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학습을 하셔야겠습니까? 자, 일단 강의는 순서대로 다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은요, 어떤 개념, 기초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위에 유형의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자, 이 유형을 이해를 해야만 다음 단계에 또 문제를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초급, 중급, 고급 형태로 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기출 문제를 풀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학습을 하는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학습할 거리들은 어떤 것들이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복해서 출제되는 문제들, 그 중에서 정렬, 2차원 배열, 진법 변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알고리즘 학습법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배점이 높죠. 30점 배점입니다.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목이에요. 왜냐하면은 30점 배점인 과목이 데이터베이스가 또 있었죠.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필기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알고리즘은요, 공부 제대로 안 하면요, 0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에서 합격 불합격의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 초급, 중급, 고급, 특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암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암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뭐 자세하게 지금 설명드리진 않는데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이 이렇게 순서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순서도 뭐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는 기호들을 이해를 하시고 문제에 맞도록 제대로 채워주셔야 되는데 암기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강의 중에 제가 프로그램 실습을 하면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응용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프로그래밍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하면서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급 유형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초급 유형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순서도를 이제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직접 순서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시면요, 그 다음 단계 진입이 쉽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꼼꼼히 풀이를 하셔야겠죠? 당연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돼요. 자, 이런 기출문제는요, 최신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특강을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벌써 1회 실기 기출문제를 벌써 풀이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장 가시기 전 최종 점검하실 수 있도록 문제은행이라든지 디버깅 하는 방법. 자, 이게 디버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디버깅을 하시면요, 모르는 문제도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결정한 답이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시험장 유의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자료실의 기출문제로 복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정답을 찾는 이제 요령들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내용 중에서 출제될 만한 거리들이 또 있어요. 자, 진법 변환, 보수 이런 것들 우리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배웠죠.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과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출제 패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기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색이 많다는 것은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6년 1회 때, 자, 이전 회차에 출제되었던 이제 정답이, 여기 보시면은, 자, 2009년 1회 때 출제되었던 정답하고 동일하죠.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자, 산업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많죠? 그리고 2016년 1회 때 출제되었던 문제가 여기 또 그대로 있습니다. 동일하게 또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기출문제가 반복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알고리즘은 중요한 파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뭐 정렬이라든지 2차원 배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베이스는요, 분야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정답만 제가 모아둔 겁니다. 그것을 분야별로 해서 분류를 한 겁니다. 자, 모델링 관련된 그 정답들, 키 무결성, 정교화 이상, 뭐 SQL, 고급 데이터베이스. 자,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출제율을 보시면은 뭐 비슷하죠.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을 하실 때는 기출 문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출제되는 파트들이 딱 한 파트에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가 좀 출제되고 있고요. 필기시험이 쉬운 경우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 16년 2회 필기는요,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기도 어느 정도 무난하게 출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제 강의를 완강을 하셔야만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겁니다. 자, 학습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필기 때는 데이터베이스였지만은 실기는 데이터베이스 실무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라고 가정을 하고요. 시험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만들어 두고요. 이 문제점을 해결을 해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실무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개념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히 암기해라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자, ERWin이라든지 MS SQL이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실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출제되는 문제를 가지고 풀이를 하면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중요 용어, 영문 용어들 또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정답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문 용어들이 많죠? 영문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시고 마지막에 최종 마무리 하실 때는 이제 영문 용어들을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실무지만은 최근에는 필기처럼 용어의 정의를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화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정의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를 찾아라 이런 식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 기사 같은 경우에 출제되었던 이 문제가 기존의 기출문제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1회 때 산업기사 기사 모두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출제되는 이제 파트들, 용어들은 어떤 용어들이 출제가 되냐면은 교육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용어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주로 출제가 되고요. 5문항이 많이 출제가 된다면 4문항은 교육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용어가 출제가 되고요. 한 문항은 지문만 잘 읽어주시면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2016년 1회는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4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2문제는 용어 문제고 나머지는 지문에서 찾을 수 있도록, 산업기사는 한 문제가 용어, 나머지는 지문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출제된 경우가 없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자,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해서 2016년 2회도 그렇게 출제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2016년 2회는요, 시험이 바뀌기 전 마지막 시험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 쉽게 출제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2016년 3회부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2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죠? 조금이라도 응용되어서 출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불합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2회를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2016년 1회 때 쉽게 출제됐다고 해서 그 패턴만 맞춰서 학습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는요, 교육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용어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는요, 암기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모르는 용어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험장에서 집중력을 가지고요, 답항보기란 것이 있잖아요. 그죠? 40개의 보기가 주어집니다. 실기는. 그래서 그 보기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 가면요, 실기 시험이 상당히 깁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관련된 추가 자료가 있으면은 제가 강의실 내 공지사항에 계속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기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표시가 많이 없죠? 자, 많이 없는데 2016년 1회 때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모든 문제가 한번 출제되었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쉽게 출제가 되었는데 2016년 2회 때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출 문제만 본다고 해서 좋은 점수가 나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기술은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자, 다양한 용어가 출제가 되고요. 기출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그 빈도가 낮습니다. 자, 정보통신협회 용어집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강의실 내 공지사항에 제가 계속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한두 번 정도 정보통신협회에서 발표되는 용어집이 있어요. 자, 이것은 신기술, 그러니까 최신 용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목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학습 우선순위는 가장 낮게 설계를 하십시오. 왜? 신기술은 배점이 10점이죠. 10점인데 학습할 거리는 굉장히 많아요. 이거 만점 받으시려고 노력하실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자,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실무에서 만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나머지 과목은 어느 정도만 점수가 나오면 됩니다. 자,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죠. 노란색 표시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2016년 1회 때도 한 문제 빼고는 생소한 용어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사하고 동일합니다. 이제 학습 설계 좀 낮게 설계를 하십시오. 낮게 설계하시고요. 강의 정도 들으시고 시간 나신다라면은 제가 강의실 내에 공지사항에 올려드린 용어집까지 보시면은 그 정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전산영어는 신기술에 비해서 노란색이 많죠.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산영어는요, 신기술이 아니죠. 신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한번 들어봤던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필기 때 배웠던 용어들 있죠. 그 용어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최근에는 이렇게 신기술 용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출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전산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패턴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산영어는 기출문제를 보시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신기술, 전산영어 모두 배점이 10점이에요. 자, 배점이 낮죠. 그런데 출제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배점이 10점인 반면 학습량이 많은 과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 정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다루는 용어들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기술은 출제가 되는 이제 그 용어들이 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발표되는 용어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제가 확인되는 대로 강의실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산영어는 최신 기출문제 특강 있죠, 특강. 제가 매회 계속 특강을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용어들이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강을 빠뜨리지 말고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를 묻는 그 문제다, 처음 보는 문제다, 그럴 수 있는데 당하실 수 있겠지만은 지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주로 신기술과 전산영어는 약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어를 지문에서 풀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속에 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GIS가 정답인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리정보 시스템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G가 뜻하는 것이 지오그래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지문을 읽어보면은 지리 정보를 기초로 한다 이런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G를 봤을 때 이렇게 연상할 수 있으면은 좀 더 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40개의 답항 보기가 주어집니다. 보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기도 잘 활용을 해서 관련 없는 것들은 지워 나가면서 정답 가능성을 높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업 진행 계획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강의를 제작을 한 겁니다. 강의만 완강하시면요, 절대로 불합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2년 2회를 대비를 해서 초보자도 어느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작된 강의고요. 자, 국내에 출판되는 교재들 있죠. 출판사 교재들, 그 교재들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교재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하고 교재만 보시면은 충분합니다. 제가 강의 제작을 할 때 국내 출판된 교재라든지 전공 서적들을 다 참고를 해서 만든 겁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완벽 이해되고 응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실무, 자, 배점이 상당히 높고요. 합격, 불합격 결정하는 과목들입니다. 이런 것들 단순히 암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자, 적중률이 높은 강의입니다. 대부분 강의에서 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 자, 최대 효과라는 것은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이죠. 자, 합격 시스템 제공해 드립니다. 자, 필기 내용을 정리를 해드린다든지 문제은행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최신 기출 문제를 가급적이면 완벽하게 복원해서 그렇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필기는 우리가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기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완벽하게 복원된 기출 문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완벽하게 복원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수강생이 시험지를 가져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지가 저희한테 이제 입수가 되었고요. 그 시험지를 제가 특강으로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구나 한번 경험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3회 시험부터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합격률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 시험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돼요. 철저한 대비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저만 따라만 오시면 돼요. 제가 설명드리는 데만 학습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따라만 오시면요,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자, 합격 전략 강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